파트 2로 넘어갈게요. 이게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얘기가 진행을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이제 그걸로 할게요. 원래 스테이지 마술을 베이스로 하다가 클로즈업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 아니, 장난이고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네,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마술을 그 어떤 장르로서 구분하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하던 시점이고 어느 순간에. 왜냐면은 마술을 해야 되는 일로서 마술을 해야 되는 현장의 환경들이 그냥 너무나 중구난방이었어요. 어떨 땐 무대도 서야 되고 어떨 때는 뭐 호텔 로비에 가서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식당에 가서 호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프로페셔널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한 1년 반 있을 때 그런 환경들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마술들이 그 스펙트럼은 넓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앵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뒤에 있는 관계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약간 스페인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 마술이니까 이게 뭐 거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여기 가서 해 그럼 가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리지 않게 된 거죠. 좀 편식을 덜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오퍼가 오는 공연 환경 때문에 네. 깨닫게 네. 된 거고. 일하다 보니까 돈 벌어야 되다 보니까. 그치.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해외에는 어떻게 가게 됐어? 일을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강사 활동을 거의 한 3년 정도 했잖아요. 그 서브티처 역할을. 메인 했었지. 메인도 사실. 이제 나중에는 했죠. 메인이었지. 네. 그러다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저는 좀 바깥 세상이 좀 궁금했고, 네, 궁금해서. 같이 몇 번 갔지, 초기에는. 그쵸.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재밌잖아요. 뭐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러면서. 스웨덴 같이. 네, 그러니까 막 호기심이 막 생기는 자전거 거죠. 타러 가고. 네, 자전거 타고. 난 잠만 자고. 너무 피곤한데. 저는 막 나가서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나랑 어디 같이 갔지? 핀란드도 갔고. 같이 갔고, 스웨덴 같이 스웨덴도 갔고. 갔고. 아, 그래서 내가 두 나라가 추억이 좋은 것 같아. 네. 차남 씨랑 가서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일본도 저랑 그때 선생님이랑 방 같이 썼잖아요. UGM. UGM. 아, UGM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이 많이 가서 너무 많이 이게 가서. 내가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가 이 방송 채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컨텐츠가 기억 못했던 걸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을 하게 돼. 대만도 많이 갔어요. 우리 대만에 같이 갔어. 대만도 같이 갔어요. TMA 2012년도 같이 갔어요. 참가? 전 참가했고 제가 그때 2등 표정 상 탔잖아. 네, 얼그러져서 나가는 거예요. 맞아. 그날 이후로 내가 수업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 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표정 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게 본인 감정은 본인 자유지만 상 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잔인한 행동이니까. 어린 거죠. 어려서 그랬어. 이해는 가고. 나도 15년 때 웃으면서 나갔지만 속은 쓰렸어. 하지만 사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약간 신난다 이러면서 그때 선생님들이 야, 제 표정이 왜 저러냐고 2등 받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그랬지. 네. 아 그런 기억이 나. 네, 아무튼 뭐 돌았네. 그렇게 돼가지고 그 2013년도 빔프에서 줄리아나 첸을 처음 만났거든요. 2013년도 빔프에서 게스트로 오셨지. 그때 심사위원으로 오셨죠. 게스트 겸 심사였을 거야. 뭐 그런 게스트를 식이었어요. 안 시킬 리가 없으니까. 게스트였던 것 같기도 하다. 게스트였던 것 찬엽 같아요. 씨의 거의 뭐 두 번째 어머니시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잘 해주시고 막 이것저것 막 알려주시고 이러니까. 야, 줄첸 얘기하면은 우리 이 방송 한 2시간 터뜨릴 수 있어. 에피소드로. 야, 이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서 그래서? 베가스에 갈 건데 맞아. 한 일주일 정도만 대단하다. 머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머물 수 해서. 있을까요? 머물 수 있을까요? 네. 돈이 없거든요. 숙소비 아껴야 되니까. 줄리아 첸한테. 근데 흔쾌히 예스 하셨어요. 그분 좋은 사람이니까. 진짜 좋은 분이에요. 이게 뒷담화가 되면 안 되고 좋은 건 뒷담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줄리아 첸은 진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술사들이 마술만 잘하는 것도 있지 마술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잖아. 네. 다 인성이 좋을 수 없으니까. 근데 줄리아 첸은 사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말이 많은 거 빼고는 너무 좋아. 네, 좀 보스리 하시는 캐릭터 좀 그냥 하지.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을 게 막 2주, 3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베가스에서 또 이제 다른 관점으로 베가스를 보기 시작한 게 마술 공연만 보는 것도 좋긴 했는데 이 베가스가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심각하지 거기.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왜 이런 거지? 이러면서. 오 재밌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졌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중국 계약이 들어왔고. 그때 그 오퍼가 네, 들어왔어? 네. 그거는 줄리아 첸 소개로 들어온 거야? 그렇죠. 줄리아 첸이 이제 기회를 줬고 가서 오디션을 봐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삼 씨가
1화에 나와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신은 너무 맨땅 헤딩을 많이 했을 때문에 진짜 많이 근데 했습니다. 그게 그런 결과값을 만든다는 게 되게 나도 옆에서 보고 대단했고 또 중국 그 오퍼가 엄청 큰 큰 규모였잖아. 오퍼였고 그 다음에 샐러리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크게는 뭐 말을 정확하게 오픈은 못하지만 내가 그때 계약 쓰는 거 도와줬잖아. 그죠. 근데 그 커요. 억 단위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와 그것도 심지어 클로즈업으로 클로즈업 아니요 그때 스테이지 팔로 다 스테이지 했어요. 팔로 다 했지. 다 했어요. 그거를 무명 마술사가 당시에 네, 받았다는 게 나는 너무 대단한 거야 그때. 근데 운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K-팝 열풍이었고 빅뱅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니 이거지. 운도 있는데 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운과 노력과 실력이 다 있었던 거지. 그 세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운은 어차피 있어야 돼. 실력은 없었던 거 같아요. 아야 있었어. 실력이 없어. 어떻게 이거 오해한다니까. 그러면 아 나는 이메일만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네, 오해했지. 열심히 아니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옆에서 봤지만.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그때도 해외 대회 수상도 많이 했고 빈프에서 1등도 했고 게스트도 이미 한 상태였어.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같이 일을 하던 인터내셔널 서커스 팀에 있는 너무 마술사들 대단한 멤버가 사람들. 피즈 미너로 차 있었어요. 맞아. 이냐키도 그렇고 뭐 라테코도 그렇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작품이 어떠하든 간에 떠나서 이미 현장 일을 많이 했던 경험도 높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많이 배웠겠다. 그쵸. 진짜 많이 배웠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이냐키가 직접 코칭을 해줬고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마술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그럼 이제 중국 일을 마치고 네. 중국 일을 어떤 계기로 마치게 된 거야? 이제 사드가 터졌고 아 코로나 전에 사드. 네. 맞아. 그때 그래서- 해외 마술사들이 중국 기준의 해외 마술사들이 다 약간 쫓겨났던 기억이 나. 중국으로 많이 진출할 때였어요 심지어. 맞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어야 돼. 공연하다 보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해외 흐름 네. 이런 전쟁이나 나도 그런 거 보고 있어 계속. 아 이거 터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웃과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어. 그제 중국이 잘 됐잖아요. 어찌됐건 어린 나이에 큰 돈을 아니, 벌어본 몇 살, 거라 몇 했잖아요. 살이었어? 25, 6이니까. 와 대단하다. 25살. 근데 그 나이에 돈 개념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저는 원래 소비벽이 높은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니지, 절대 원래 아니지. 아니에요. 막 관심도 없어요. 물질적인 거에 그렇게 크게. 그래서 뭐 이렇게 소유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지금도 없는 것 같아.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부모님을 드렸어요. 아, 효자다. 근데 집안 사정이 또 안 좋았어요 당시. 아. 근데 그- 중국이 한 건 한 거죠. 저희 집안의 역사로 보면은 중국권이 살린 거죠 저희 집안을.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떻게 잘 됐고 나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아무리 제가 집에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생활 환경은 좋아질 거,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뭐 호텔 방도 그렇고 뭐 밥도 나왔고 뭐 매일 공연할 수 있는 그렇지. 공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마술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 1년 반을 지내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환경을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현타라고 하지. 네. 현타가 좀 온 거구나. 네. 어. 그러니까 한 1년을 거의 방황을 했어요. 그냥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랬어? 네. 그건 몰랐네. 방황을 한 줄은. 왜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고 아, 나는 그리고 그 레벨이야 이제는. 찰수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신기하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나한테는 벌어질 거야. 막. 왜냐면 약간 좀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중국어 공부만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 일 주는데 안 했어요. 진짜?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왜냐면은 그 기준 미달이라? 그렇죠. 나 이만큼 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치.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가니까. 와 신기하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불발이 났어요. 왜냐면 거기도 저한테 희망을 줬거든요. 사드가 끝나면 넘어올 거야. 내년이면 끝나. 그런 6개월 뒤면 거 끝나.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돼 그런 거. 그리고 재계약이 심지어 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나중에는 거기서 나는 그것까지도 믿지 않아. 난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믿지 않아. 이거 사인하기 전까지 믿을 수 없어요. 사인을 하고 나는 현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입금될 때까지는 맞아. 나는 믿지 않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그 환상 속에 한 1년 살다가 이거 몰랐어. 재밌네. 돈 열심히 또 까먹다가 얼마 안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나도 이제 그지에서 출발하다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나는 내가 이 정도 급이야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내가 못 누리겠지? 항상 그런 좋은 호텔에 묵었을 때 내 어떤 호텔에 한 번도 돈 주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런 비싼 호텔에서 묵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벌었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돈이잖아. 그렇죠. 어떤 감당할 수 면에서.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이걸 맞아요. 현생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내가 힘든 시기로 돌아갔을 때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다는 건 이제 멘탈적으로 맞아요. 막 이상한 다시 환경 등유로 다시 가는 거지. 그 불안감을 그때부터 가진 것 같아 난. 지금까지도. 그래서 컨벤션 갈라 활동을 어느 순간 중단을 하긴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쵸. 한국에서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 현장에 가면 그 순간 연예인이잖아. 잠깐. 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 뽕 맞는다고 표현하는데 약간 이렇게 취해서 오는 거지. 그 누구나 그 나이쯤이면 누구나 그거 쉽게 빠져나오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았어.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30대 지금이라 어.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얘기하겠는데 20대 중반에는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사실 그쯤 가니까 인프라도 그냥 다 해외 마술사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마술사들도 막 그때 마카오에서 뭐 하우스 오브 매직 하니까 엄청 유명한 마술사들 많이 왔거든요. 왔지. 아더 트레이스도 왔었고. 네, 아스토리스 왔었고, 뭐 로코도 왔었고, 로코도. 뭐 유호진 마술사도 거기 있었고, 막 서리 또 형도 거기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그런 훌륭한 마술사들 많이 네,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저는 거기서 근무하진 않았어도 거기를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왠지 이쪽이랑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스스로 되게 경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나도 뭐 오늘 참시가 계속 얘기하는 나 똑같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대단한 마술사들 사이에 있으면 네. 나도 그런 급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한 발짝 벗어나 보면은 나는 그냥 운 좋게 거기 있었던 건데 그랬던 것 같아. 그런 거 막 자랑도 하고 그쵸. 막 네. 그랬는데 네. 그때 타마리스 만났을 때 참시 같이 없었지. 다닐 때나 왔다 갔다 할 때. 후안 타마리스 없었어요. 나는 이제 네. 후안 타마리스 영국 갔을 때 막 대형박물관 같이 막 관람도 하고 네. 막 같이 막 근데 동양에 꼬마애가 네. 꼬마지 마술 하니까 얘기도 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나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호안타브레에서 같이 밥 먹었다 막 맞아요. 보러 다닌다 착각하는 거지. 갔다 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의 사는 저 위에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있는 건데 맞아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때는. 모르죠. 네. 인사이트가 부족하니까. 맞아. 인사이트 부족한 네. 딸이 많은 말인 것 같아. 그럼 이제 해외를 갔다가 어떻게 해서 호주로 가게 된 거야? 이제 호주 얘기로 가면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어. 호주 얘기가 더 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가게 됐는지와 거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자 우리. 왜냐면 어차피 호주 얘기 코로나 얘기니까 호주를 왜 갔는지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 두 가지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리 공연을 우연한 계기에 아무튼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준표. 그때는 익숙하지 않을 때였는데 거리. 그때는 그래도 좀 하고 있는 분들은 계셨어요. 근데 뭐 지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때 마술은 많지 않아. 마술 많이 없어. 지금도 별로 없었던 것 없어요. 같은데. 지금도 거의 없어요. 그치. 네. 근데 이제 준표가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좀 영감을 받았고 워낙 잘했고 당시에 심지어 이름도 없는데 너무 잘하니까. 워낙 잘했죠. 워낙 잘해. 나도 좀 충격받았지 그때. 저는 사실 처음 보고서 놀란 게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살리에르인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놀라니까. 나 살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좀 놀랍다 지금. 너무 잘하니까 나도 여태까지 이렇게 마술을 해왔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잘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저도 중국에서 매일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거리였었죠. 그러겠죠. 자연스럽게 버스킹을 또 준표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멈출 수 없으니 그럼 한국이 아니라 외국 가서도 해보자. 그리고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홀홀 다니신 호주로. 그렇게 버스킹 여행을 제가 또한 2년 넘게 합니다. 바로 호주로 안 갔어, 내 바로 안 기억에. 갔어. 호주를 먼저 가긴 했는데 돌았어요. 뭐 캐나다, 영국. 맞아. 나한테 처음에 간다 했던 나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마지막 배웅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 그때는 딴 나라였다가 돌다 호주로 갔던 기억인데 그랬구나. 그때 좋은 경험들 많이 했어요. 좋은 경험 많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고 난 이제 두 번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호주에 두고 왔네? 그쵸. 여행하면서 이제 근데 그 거리 공연이 되게 자괴감이 컸던 게 중국에서 큰 게러니를 받다가 나중에 공연 열심히 30분 했는데 막 동전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호주도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 근데 이것도 버스킹도 개인의 역량이에요. 그렇지. 역량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마술을 잘하는 거랑 돈을 잘 받는 건 또 다른 이야기. 아예 다른 얘기지. 네. 맞아. 또 팁 매팅 잘하시는 분들이 돈 잘 벌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마술도 그렇지. 마술을 잘하는 것과 마술로 돈을 잘 버는 네. 건 다른 얘기니까 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넣어주는 돈을 마술의 가치로 바라봤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냥 감사의 의미와 응원의 의미와 또는 즐거움의 의미가 컸거든요. 그 돈은.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그걸 깨닫는데 한 2년이 걸렸죠.
2년이나? 오래 걸렸어요. 나는 사실 유일하게 그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버스킹 얘기 나오면 나는 그냥 아예 모르거든 사실은. 근데 나는 애초에 멀리서 보면 저건 응원이라고 생각했어 늘. 맞아요. 아티스트 왜냐면 그런 대사도 많이 하잖아. 이제 더 큰 꿈을 위해서 얘기하시면 이제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받고 힘내서 더 성공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맞아요. 자 그럼 호주에서의 긴 생활을 했고 그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네. 어떻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왔는지. 코로나 끝나서 한국에 돌아온. 왜 돌아오게 아니, 됐는지. 그건 아니고 한참 뒤에 돌아왔잖아 사실. 네, 끝나고. 맞아요. 네, 버스킹 하다가 이제 뭐 코로나를 호주에서 겪었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냥 학교 공부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냥 그 있는 돈 털어가지고 대학교를 제가 사실 20살 때 자퇴를 했으니까 딸기 따면서? 딸기 따면서 돈 벌고 딸기 따면서 돈 벌고. 그 바닷가 가서 스시집 가서 이제 이거 그 서빙하면서 또 돈 벌고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이제 학비를 냈어요. 맞아. 네, 그 뭐 학교가 막 정식 대학교라면 정식 대학교인데 어떤 거냐면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해서 한 2년짜리예요. 멜버른에 있었나? 시드니에 있었나? 시드니에 있었어요. 시드니에 있었구나. 네, 공부를 좀 다시 해야지. 또 외국에 있으니까 영어 배우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돈 벌어야 되니까 바에 가서 바텐더 일하면서 바에서는 또 마술 할 수 있으니까 또 마술하고 돈 벌고 학비 내고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끝난 시점쯤 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타이밍이 좀 잘 맞았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전에 도착.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왔죠.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역시 썰방송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인데 할 얘기 너무 많잖아 사실은. 호주 얘기로 가면 끝도 없고. 끝도 없고 거기가 사실 더 길어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과정 속에서 마술사들에게 영감이 되거나 마술 지망생들에게 영감이 될 만한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나도 몰랐던 얘기도 좀 많고. 메클 때 하여튼 오지게 힘들었다. 메클 때 힘들었습니다. 중국 땐 중국 돈을 많이 때는 벌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착각했다. 착각했다. 환상 속에 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호주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네.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네, 공부를 다시 했다. 돌아왔다. 사실 나는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하긴 하니까 앞으로 계획이 좀 있어? 앞으로 계획은 사실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뭐가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이것저것 경험을 생기다 하고 보니까 나니까 네, 뭘 이루고 나면 또 허무해지고 막 이 서클도 많이 돌다 보니까 맞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고 이게 즐겁고. 게스트를 내가 잘못 섭외한 건가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놀랄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 욕심이 없습니다. 맞아. 이게 그렇게 돼. 좀 네. 너무 화려한 뭔가를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좀 내려놓게 되고 오늘 하루를 좀 행복하게 저 살고 지금이 제일 싶어지지. 행복해요. 나도 난 이런 마음이야. 오늘 하루가 큰 일이 없었으면 행복해. 네. 오늘 하루에 아주 큰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은 행복한 맞아요. 날이야. 네. 그리고 나는 아까 그 얘기를 좀 이어받자면 컨벤션 스타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행복지수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나 어떤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레벨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그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엽 씨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어. 난. 저도 저 스스로 경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쉽지 않지. 쉽지 않았어요. 쉽지 그건 않지. 내공이 없는 거죠, 쉽지 그냥. 않지. 나는 차엽 씨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그 내 액트를 가끔 해줬었잖아. 맞아요. 그때 많이 해줬지만. 네. 근데 그 이후로 차엽 씨랑 이제 떨어지고 나서 해준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뭐 혼자 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차엽 씨에게 되게 놀라는 게 차엽 씨가 같이 공연에 가면 차엽 씨도 게스트야, 나도 게스트고 여기 차엽 씨는 이제 사실 주인공이잖아. 나랑은 이제 그 관계가 없는데 뭔가 내가 항상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할 때가 많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하고 들어오면 내게 정리가 다 돼 있어. 맞아요.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대단한 거야. 내가 정리를 잘 못하니까. 난 지금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나보다 정리를 내 액들 더 잘해. 그래서 와보면 이걸 다 해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 그런 부분들이 차엽 씨는 성공하겠다. 저런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난 멀었다. 맨날 그거 보면서 반성했거든. 그 정도였는데. 그랬어. 아니 나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 막 핀란드나 스웨덴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시스트로 와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공연자로 와서 그걸 어떻게 하지? 난 늘 놀랐어.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걸 근데 칭찬하기에는 나도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너무 할 게 많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프레셔가 셌어요. 그치. 그 저는 뭐 당연히 제자로서 스승에 대한 리스펙트 뭐 그런 거 있고
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였어. 맞아요. 그때는. 네. 그 공연장을 어떻게 책임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저렇게 좋은 데 가서 안 놀러 나가실까 그럴 맞아. 정도로 맞아. 그럴 정도로 호텔 방에서 거의 일주일을 다 보내실 어. 정도였어요. 진짜 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갑자기 내 얘기긴 하지만 그때의 기석이와 지금의 기석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공연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네. 강해서 지금은 전혀 안 그래. 공연 이외엔 아무것도 안 해. 맞아. 오로지 컨디션 컨트롤만. 그냥 진짜 1도 쓰지 않는 거야 에너지를. 딱 공연만 집중하고 있다. 공연 쫙 들어가면 딱. 근데 나는 공연이 항상 끝이니까 컨벤션 내내 못 즐기잖아. 그리고 좀 이건 비하인드지만 핀란드하고 스웨덴에 대한 기억이 나는 그 나라에 대한 기억이 공연밖에 없잖아. 맞아요. 공연을 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했어 결국.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고 컨디션 컨트롤하고 공연이 끝나고도 찝찝한 상태에서 오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비처럼 자전거 타고 산책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이때 땐 나쁘진 않은데 30대 초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참씨가 더 위너다 그때는. 근데 또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셔서 저한테 코칭을 해줬던 방향도 사실 그래요. 피즘도 출전하지 말아라. 맞아, 가서 맞아. 보고 놀아라고 놀고 했어. 와라. 맞아.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걸 해봐라. 맞아, 그랬지. 네. 그게 더 나아. 상보다 더 클 수 있어. 물론 상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못 즐겼으니까 피즘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엄청 많이 알지만 그렇게 갔었는데 한 3번 갔었거든. 근데 피즘 3번 동안 다 공연을 했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제 즐기질 못했던 거지. 이제 안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스페인 갔다 왔는데 공연 날 이외엔 다 놀았어. 그냥 혼자 여기 성장하셨네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참씨가 그때 동안 이제 하고 있어. 여튼 사실 오랜만에 얘기해서 너무 좋았고 1화였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민호가 너무 힘들겠다. 원래 거의 노편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첫 부분은 좀 편집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핵심만 얘기를 해서 편집할 것 같고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2화도 좀 두서없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게 보시면 되고 뭔가 오해할 요소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얘기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2화 또 게스트 기대해 주시고 사실 이것만으로 2편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다음 편 게스트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찬현 마스에게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끝.